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 다음 주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들 포착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베스트 30는요, 이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5가지 기준을 토대로 30개의 종목을 먼저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두 분이 3종목씩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30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사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은 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약 바이오는 강했는데 그중에서 또 개별 이슈가 있었던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미코 바이오메드가 오늘 수급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오늘 장에서 주가 선방한 통신주, 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나란히 외인과 기관이 좀 주목을 했고요. 이번 주는 좀 금융주가 차근차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도 각각 기관과 외인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 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 미코바이오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이 종목은 이 강한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특색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대형주들 위주로 큰 강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오늘 시장에 소형주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원숭이 두창의 이슈, 단기 이슈를 통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중소형주들의 강한 모습, 테마성 장세,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미코바이오메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두창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그 이후에 팬데믹 경고에 대한 소식까지 함께 들려오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대형주가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전에 코로나19 시기에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지금 바닥권에서 단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런 수급 상태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강했던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추가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신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루 강세가 나오고 나면은 이 다음 장에도 이게 이어질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이전에 제가 이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대한항공 네?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항공주가 제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유가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연료비로 제일 이제 많이 들어가는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유가 하락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쟁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유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수요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이제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를 기반으로 한 가격 상승이 아니면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은 오래 가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다. 거기 이제 석유시설 타격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에 이제 수요가 진짜 그 뒷받침이 되는 기반이 있었으면요, 유가는 아마 이제 계속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유가는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유리한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이제 거의 8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매출이 많이 나올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이 됐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하필 또 그때 엔데믹이 될 때쯤에 불경기가 맞물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행 갈 만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돈이 이제 여유가 넘칠 때는 코로나라 못 다닐 때였고 이제 좀 여행 다닐 수 있게 풀리니까 불경기가 오다 보니 여행이 이제서야 불경기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막바지에 왔다라고 보거든요. 금리 인하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 수요는 이제 차츰차츰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안 좋게 볼 만한 이슈,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환율이 다시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안 좋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환율이 좀 재상승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제 수혜를 볼 것 같냐면 저가 항공사부터 수혜를 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몇몇 저가 항공사들은 먼저 올라가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경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뭐라고 저렴한 하죠? 티켓으로? 네, 저렴한 네. 티켓.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저렴한 티켓부터 저렴한 국가부터 좀 가려고 합니다. 다시 아무래도. 말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근처부터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요새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 물가 비싸가지고 그쵸.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막 일본 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면 일본이 또 그때 물가 괜찮았거든요. 어찌됐건 동남아 지역 여행 수요부터 먼저 살아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니뇨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름이 특히 유난히 더웠어요. 뭐 지구 온난화다 얘기하면서 계속 그래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게 여름이 굉장히 강하게 더우면 겨울은 반대급부로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굉장히 추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들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따뜻한 지역으로 또 가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 여행이 먼저 저가 항공사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차트를 이제 같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런 만큼 이제 대한항공은 조금 뒤늦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다. 하지만 뭐 제가 항상 우량주부터 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우량주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력을 쌓아 나가는데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탄력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대한항공은 주봉상 120선, 지금 보이시는 이 회색 선이 120선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돌파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주봉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돌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고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조만간 돌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매수를 혹시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준비해 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해서 준비해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뭐 저비용 항공사까지 이 항공주 전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이 기관 매수 1위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도 외인 매수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각각 이렇게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셨는데 대응 전략 한마디 들어보고 갈게요. 송가람 대표님, 미코바이오메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테마주 강세 다음 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전략대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 보시는 분들은 이 섹터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호흡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이 테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창대 대표님, 대한항공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차분히 구조적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업황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히 기대해보자. 조금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참 애증의 종목이죠. 카카오 가지고 왔습니다. 카카오. 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카카오 평단가 굉장히 높으실 텐데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카카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호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시직 시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실망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콘텐츠 매출 부분 외에도 광고 부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향후 매출까지 우리가 꾸준히 고려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래 성장성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체크해볼 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컨텐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성장이 나오고 있는지 여부. 네.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웹툰이나 다양한 유료 콘텐츠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카카오가 뭐 작년부터 준비해서 엔터 부분에 가지고 왔다라는 점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엔터가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도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웹툰에 대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웹툰 IP를 활용한 원소스 멀티 유즈를 통한 드라마, 영화 등 2차 판권에 대한 수익 확대 이 부분도 함께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미래가치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카카오가 단기 흐름은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이 앞에 두 가지 컨텐츠 부분 그리고 이 광고 외에도 엔터 부분 이 부분에서 매출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미래 먹거리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가람 대표님과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는 조금 수급이 눈에 띄네요. 외인이 사거래에 연속 담고 오늘 기관이 동참하면서 이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카카오의 흐름 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리가 증권주, 그리고 뭐 최근에 금융주 네. 많이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금융주들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금융주들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뭐 외인들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금융주들이라든지 증권주들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시장을 좀 봤을 때도 그런데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뭐 저점도 들어올리고 있고 고점도 낮추고 있는 이게 뭐 올라가겠다는 거야 떨어지겠다는 거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도 사실 뭐 미국에서 러셀 2000 지수 좀 움직이면서 중소형주 갈 수 있겠다 하면서 한국도 영향을 받은 것인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요. 테마주가 좀 기승을 최근에 또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손바뀜 일어나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혼란스럽다 보니 안전한 종목들, 크게 변동 없는 종목들로 수급이 또 가고 있다라고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렇고요.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투자 시장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증권 투자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증권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금융주, 뭐 은행 지주사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또 러브콜을 받기도 했는데 저희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지금 본다라고 하면 증권주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한국금융지주나 키움증권 이런 쪽도 이제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측면에서 봤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증권사니까 매우 중요한 게 이 증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시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뭐 거의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좀 가깝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요. 시장 자체도 그만큼 또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금투세니 뭐니 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시장의 눈치를 많이 봤지 증권 투자 관련된 시장의 눈치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 유권자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에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한국 시장이 제도권에서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증권사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과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증가하는 것 역시도 그렇고 기관 매수세가 최근에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뭐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 매수세보다도 기관 매수세를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 연일 이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대에 한번 지금 부딪히는 자리라 한 번 정도 조정을 줬다가 가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바닥을 2번 정도 디뎌주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 대략 이제 9,000원 가격대 정도 위로 이제 올라설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눈여겨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수급을 체크를 해보니까 기관이 한 달 넘게 매집을 하고 있네요. 또 앞으로 이 금융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역시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미래에셋증권 한마디로 해주신다면요? 일단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만큼이나 커질 시장, 이제 주식 투자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의 확대, 인기, 그리고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미래에셋증권의 흐름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송가람 대표님, 저희 카카오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카카오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자. 미래 성장성을 좀 더 체크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씩 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실적이나 이 미래 성장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30 이제는 세 번째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한미약품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형주들 중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임상을 활발히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이 좋으면서도 기술적인 위치가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기술 개발 부분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강한 이슈가 있었던 바로 GLP-1 제제 이 부분에 대한 개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0월 들어서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판매 시작을 했을 때 다양한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오르지 않은 이 한미약품도 추가적인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뭐 위고비 인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발표를 앞두고 조사를 했을 때 굉장히 큰 인기가 거의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약품이 유통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보건 당국이 강하게 단속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크게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그 외에 또 다양한 이런 임상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 한미약품 지금은 꾸준히 체크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약품 오늘도 굉장히 강세 보여줬는데 지금도 꾸준히 체크해볼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대응 전략이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우선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세 번째 역시도 우리가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는 통신주 SK텔레콤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이쪽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반도체 쪽을 주목하다가 그다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 통신주들이라든지 금융주 같은 좀 안전한 배당주 성격의 종목들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KT도 그렇고요.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거의 40%대가 넘어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KT 같은 경우에 거의 50%에 육박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거의 한계선인 49% 정도가 머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통신주 중에서 대장이라고 보면 저는 KT라고 보고 있고요. SK텔레콤이 KT에 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배당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조금 이점을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뭐 크게 다르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아무래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한 증시 상황 속에서 안전한 투자 상품들을 계속해서 외인들도 찾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지 않는 해라고도 또 평가받고 있는 대마불사의 대표격 종목들이죠. 배당도 탄탄하게 주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도 크게 침해받지 않는 통신주. 그 중에서도 뭐 LG U+나 KT, SK텔레콤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KT와 SK텔레콤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주가 상승을 본다면 KT, 배당 성격을 본다면 SK텔레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이나 마진율 상승도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순이익 자체도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마진율 자체도 꽤나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 자릿수, 뭐 보통 중후장대 산업들에서 많이 나오던 마진율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영업이익률이 10%, 11%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률 역시도 이제 한 7%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율 자체도 올라가고 뭐 PER 단에서도 우리가 이제 10배 아래로 이제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많이 보고 있죠. 절대적인 주가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고 뭐 외형 확장이나 질적 성장, 마진율과 매출이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뭐 배당도 작년에 이제 한 7% 정도가 나와 주다 보니 뭐 올해 내년 이익이 늘어나는데 배당금이 줄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배당 매력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한 차례 돌파 이후에 이제 눌림목을 주고 있는 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혹시 이제 뭐 고점 돌파까지 노려보고 한다라고 하면 물론 KT가 잠깐 비교해 보자면 신고가 뚫고 먼저 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기가 제일 많이 갈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아직 신고가 못 뚫었기 때문에 딱 눌림목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사실 타점상으로는 지금 SK텔레콤 상당히 매력도가 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통신 관련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클라우드 성장 기대도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SK텔레콤 좀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너무 공격적으로 되어 있고 성장 산업만 베팅이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안정성 측면에서 이런 뭐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주, 증권주 아니면 이런 통신주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껴놓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SK텔레콤을 통해서 이 통신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워낙 오락가락 어렵다 보니까 앞서 뭐 미래에셋 증권 때도 그렇고 안정적인 쪽으로 주목해보는 전략 그리고 배당 매력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대응 전략 한마디씩 역시 들어보죠. 송가람 대표님 한미약품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매수 충분한 타이밍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호재, 임상 예정인 바이오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 접근해봐도 좋은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접근 가능한 좋은 위치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SK텔레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배당, 안정성, 성장성을 갖춘 종목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언급해 주셨네요.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